이번 시간에는 박지원 작가의 예덕선생정이라는 고전 소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무주는 쌤의 한마디입니다. 자기 분수를 알고 직분에 충실하며 그 속에 즐거움을 찾는 예덕선생의 삶을 통해서 바람직한 친구관계의 도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예덕선생의 삶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양반들의 허욕과 위선된 모습을 풍자한 소설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제는 바람직한 교우의 도리와 무실력에 열심히 행동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삶에 대한 인간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자에게 친구 한 분이 계시니 그는 예덕선생이라고 하는 분이다. 자, 그래서 등장인물 두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선글자라는 인물이 있고 예덕선생이라는 인물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선글자의 친구가 예덕선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종본탑 동쪽에 사는데 마을 안에 분뇨 수거업자로 생계를 삼고 있다. 분뇨 수거업이라는 게 이제 똥을 퍼가지고 처리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천민지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덕선생이 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온 마을 사람들을 그를 모두 엄행수라고 부른다. 행수는 상일,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러니까 뭐 서비스직이죠. 여기서는 늙은이의 일컬음이고 엄은 그의 성이다. 자목이, 여기는 이 자목이라는 인물은 선글자의 제자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글자에게 묻기를 그 전에 선생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벗은 동거하지 않는 애인 아내이고 한 탯줄에서 나오지 않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벗이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한다 하는 양반님 중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자 하는 이가 수두룩합니다. 선생님은 그런 분은 상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행수로 말한다면 마을 안에 천한 사람으로 상의를 하는 하층에 처지고 마주서기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선생님은 그의 인격을 높여 스승이라고 일컬으며 장차 친구를 맺어 벗이 되려고 하시니 저까지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문화를 하직하려 합니다. 선생님에게 더 이상 배움을 그만두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목이라는 인물은 신분과 겉모습으로만 대상을 판별하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인물 성격을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글자가 웃으며 말하기를 거기 함께 벗에 대한 것은 내 자네에게 이야기해 줌세. 속담에도 있거니와 의원이 제 병을 못 보고 무당이 제 구슬을 못한다고 하네. 자기 생각으로는 이거야말로 내 장점이라 묻고 있는 점들도 남들이 몰라준다면 어떤 사람이나 속이 답답해서 자기의 결함을 지적해달라는 편으로 말을 꺼내게 되네. 그런데 칭찬만 하면 아첨이 가까워서 멋이 없고 타박만 하면 흉보는 곳으로 떨어져서 본의와 틀려지게 되네. 그러니까 너무 칭찬만 하면 재미가 없고 욕만 한다면 건 또 기분이 나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장점이 아닌 점을 들추어서 어름어름해 당찮는 말을 한단 말일세. 쓸데없는 말을 한단 말이네. 그렇게 적절한 내용이 아닌 만큼 설사 책망이 좀 과하더라도 접해서는 고를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가 숨겨놓은 물건이나 알아맞힌 듯이 슬그머니 그가 장점이라 믿고 있는 점을 언급한단 말일세. 마치 가려운데나 긁어준 듯이 속마음이 감격해 할 것이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가며 교우관계를 유지하려는 태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중에 뒷부분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선글자가 부적절하게 여기는 친구 사귐의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려운 데를 긁는데도 다 방법이 있네 그려. 등에 손을 댈 때는 겨드랑이 가까이를 대지 말고 가슴을 만질 때는 목을 건드리지 말아야 하네. 칭찬 같지 않게 하는 칭찬이 과연 왈칵 손목을 잡으면서 자기를 알아준다고 할 것이네. 그래, 이렇게 벗을 사귀면 좋겠는가? 라고 묻고 있죠.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사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목은 한 손으로 귀를 가리고 한 손으로 내저 말하기를 이건 선생님이 제게 장사치라는 일이나 하인 놈이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목 역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친구 사귐의 방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선글자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자네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과연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세 그려. 대체 장사치의 친구는 이속으로 사귀고 이익으로 사귀고 체면으로 사귀는 양반님의 벗은 아첨으로 사귀네.
본래부터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3번 달라고 해서 멀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고 아무리 원수로 취급하는 사이라도 3번 주어서 친해지지 않을 사람이 없단 말일세. 그렇기 때문에 이익으로 사귀어서는 지속되기 어렵고 아첨으로 사귀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네. 만일 깊숙하게 사귀자면 체면 같은 것은 볼 것이 없고 진실하게 사귀자면 특별히 죽자사자 할 것이 없다네. 오직 마음으로 벗을 사귀며 인격으로 벗을 찾아야만 도덕과 의리로 벗이 된다네. 자, 그래서 드디어 바람직한 친구 사귀의 방법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귀는 벗은 청년전의 옛사람도 아득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리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이도 아닐 것이네. 옛글에 이르기를 부자와 귀인이 처지에 있어 부자와 귀인으로 지내고 가난하고 미천한 처지에 있어 가난하고 미천한 대로 지낸다고 했네. 대체 처지란 것은 이미 정해져 버린 것이야. 또 시경에 이르기를 책이죠. 그래서 두 부분에서 이제 인용의 방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아침 저녁 공물을 같이 보는데도 분복이 저마다 다르게 태어났다고 하네. 이 분복이란 건 타고난 복의 얘기합니다. 분복이란 것은 타고난 것이란 말이지. 대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각기 정해진 복이 있는 것이니 각자의 복을 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새우젓을 먹게 되니 달걀찌개가 생각나고 갈 옷을 입고 나니 모시옷이 부럽게 되는 것이네. 천하가 여기서부터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이 와하고 들고 일어나서는 논밭을 서로 빼앗으며 이에 밭이랑이 황폐해지네. 진승 오강 항적의 무리가 그의 농사일이나 하는데 만족하고 말 사람들이었는가. 주역에서도 짐질 것이 있고 탈 것이 있고 도적들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이른 말이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벌술 자리에 깨끗하지 못한 구석이 있으며 제 힘으로 번 것이 아니고는 부호가 재산가의 칭호도 더러운 것이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삶에 대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애초부터 도적질할 마음이 없기로 말하면 엄행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네. 이 마음을 더 키워나간다면 성인도 될 수 있을 것이네. 그래서 이 엄행수라는 사람은 위에 제시했던 사람들과 달리 욕심 없는 삶의 태도,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칭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찬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체로 선비가 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티를 떨어도 수치스러운 노릇이고 출세한 다음 제목만 받들기에 급급해서 수치스러운 노릇일세. 아마 엄행수를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거의 드물 것이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고 하고 있다는 것일세. 어찌 감히 친구로 사귀겠다고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행수를 감히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애덕선생이라고 일컫는 것이네. 그래서 엄행수가 아니라 애덕선생이라고 칭송하고 있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목이 선글자의 문화를 곁을 전하려고 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 스승의 언행이 법도에 어긋났다. 이 법도라는 건 양반들이 하는 이제 허식, 허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으로서의 품격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다음 보기의 영수에 대해서 평가할 때 A에 나타난 말하기 방식이 잘 드러난 것은 자 그래서 A 부분은 이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상대방의 비를 맞추면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원 영수는 가끔 결근하거나 기억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인색해서 동료에게 술이나 밥을 사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먼저 단점에 대해서 은근하게 얘기하다가 장점을 뒤늦게 얘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3번 보시면 자네가 게으른 것은 천하가 다 알지. 그러나 장점, 기획력 하나는 우리 회사에서 최고야. 이런 식으로 제시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아까 살펴봤죠. 바람직한 교우의 도리, 친구 사귐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보기에서 기획이 뜻하는 바와 가장 가까운 것은 유익한 것은 3가지 벗이고 해로운 것은 3가지 벗이니 정직한 일을 벗을 하고 믿음이 강한 일을 벗을 하며 들은 것이 많은 일을
벗하면 유익하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믿음직하고 들은 것이 견문이 넓은 사람을 친구로 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동만 익은, 행동만 앞서는 사람을 벗하고 아첨을 잘하는 일을 벗하고 말만 내세우는 사람을 벗하면 해롭다. 그래서 뒷부분에서는 이제 사귀면 안 되는 친구를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거, 이 기억은 안 좋은 걸 얘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5번 아첨을 잘하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술형 평가입니다. 1번 자목의 가치관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오타가 있네요. 자목이 양반이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인물의 내면보다는 명분에 집착하고 체면과 외양, 겉모습을 중시하고 고루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허례화식을 중시한다. 신분과 체면을 중시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엄행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치관을 서술하시오. 그래서 자신의 분수에 맞는 진실된 삶을 살며 허례허식에 빠지지 않는 무실력행, 실청, 궁행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교자가 엄행수를 예덕선생이라고 부른 이를 서술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엄행수가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덕선생이라고 칭송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선교자와 엄행수의 교우관계에 드러난 작가의식을 서술하시오. 당시 봉건사의 엄격한 신분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 라고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서술자가 말하는 참다운 교제, 친구 사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박지원이 비판하고자 한 당시 사회 모습을 이야기해보자. 그래서 벗을 사귀는 데 있어 친분의 차이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교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허례허식에 얽매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던 당대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박지원 작가의 예덕선생전이라는 고전 소설 작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